안녕하세요, 아르카드입니다. 이번 시간도 저번 시간에 이어 캐스케이드 모듈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벤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벤트를 유니티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데스나 벌스 때 어떤 행동을 특정 내가 지정한 뭔가를 하라 하는 그것과 똑같거든요. 우선은 이벤트를 제네레이터를 여기다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벤트 추가하는 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그 유니티에서 보던 것들이 쭉 있죠. 생성됐을 때, 죽었을 때, 콜리전에 충돌했을 때, 그 다음에 못 보던 버스트란과 블루프린트가 있죠. 저는 스폰과 데스와 콜리전을 가장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이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여기다가 데스를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적어줘야 돼요. 저는 우선 테스트라고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러면 우선 기본적인 세팅이 끝난 거예요. 얘가 죽었을 때, 이 파티클이 죽었을 때 다른 파티클을 생성하라 라는 게 된 거죠. 하지만 지금 생성할 파티클이 없으니까 파티클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여기에다가 똑같이 심플 글로우 하나를 만들어 주고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벨로시티를 없애고 색상을 다른 색상으로 줘볼게요. 우리가 좀 더 이제 확실하게 볼 수 있게끔 차이가 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제너레이트에 상속해 줄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써야 되는 게 바로 이벤트 리시버 스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는 같이 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이제 스폰에 가시면 여기에 스폰 카운트와 요 밑에 보시면 이제 소스가 있어요. 여기에 부분에 우리가 데스라고 해줬기 때문에 데스라고 똑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이벤트 네임을 요 커스텀 네임 복사를 해서 아니면 똑같이 써서 붙여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안 나옵니다. 자, 안 나오는 게 당연해요. 그 전에 우선은 요 이름 쓰는 게 생각보다 많이 나올 거예요. 될 수 있으면은 여기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는 게 확실합니다. 쓰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없는 데서 이렇게 쓰다 보면 오타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 오타 때문에 문제를 찾을 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때도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생성이 안 되죠. 그것은 스폰 카운터가 제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1로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요 앞에서 파티클이 죽었을 때 내가 지정해 놓은 요 노란색 파티클을 생성하게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근데 지금 앞에 여기 다시 해도 첫 번째부터 얘가 계속 나오게끔 돼 있어요. 얘를 안 보이게 하면 당연히 여기 부분에서도 안 보이겠죠? 이럴 때는 그냥 스폰에 가셔서 레이트를 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카운터에서 개수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요 스폰은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맨 처음부터 나는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여기다가 이제 주시면 되지만 보통 이런 형식의 파티클을 만들 때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겠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맨 처음 부분에서 나오는 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 여기다 0을 주시고 여기에서 개수를 제어해 준다. 이벤트 리시버에서 개수를 제어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데스 말고도 스폰으로도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도 스폰으로 바꿔주시면 처음부터 이 자리에서 생성이 되게끔 되겠죠. 벨로시티 이제 해주시면 당연히 이 부분에서 나오게 되겠고요. 다시 데스로 바꿔주시면 저 부분에서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게끔 되겠죠. 그럼 이런 걸 언제 쓰느냐? 우리가 보통 폭죽 만들 때 가장 큰 예예요. 폭죽 만들 때 폭죽 이렇게 훅 날아가서 빵 터질 때 빵 터지는 그 이펙트를 이렇게 이벤트 제네레이션으로 만들어 줘가지고 빵 터지는 거 따로 만들고 날아가는 거 따로 만들어서 날아가는 얘가 죽었을 때 사라졌을 때 빵 터지는 게 나오게끔 한다 할 때 이런 형식으로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인데 라이트는 말 그대로 여기다가 라이트를 심어주는 거예요. 보통 안 쓰겠죠?
여기다가 라이트를 파티클마다 다 박아주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부하가 많이 먹으니까 잘 안 쓰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에다가 빛을 만드는 파티클의 비율도 잘 지정할 수 있습니다. 1이면은 다 만들어지겠죠. 여기서 줄이면 줄일수록 이 파티클 입자에 들어가는 비율이 적어질 겁니다. 이렇게 요 세 번째 거 누르시면 요 라이트가 지금 생성되는 그 레디어스가 보이죠? 얼마나 영역을 많이 벗는지 이 생성되는 영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이지가 않아요. 우선 얘를 씬에서 가져가서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카메라가 너무 느리네요. 자, G키를 누르면 게임뷰로 해서 이렇게 가진다 그랬죠. 자, 보시면 이 부분에 끄고 켜고 보이시죠?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옆면에,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면서 라이트가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지금 제대로 확인이 안 되죠. 큐브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줘서 얘랑 같은 매테리얼을 이렇게 넣어 줄게요. 그리고 다시 G키를 넣어서 보시면 조금 더 앞으로 당겨 볼까요? 그리고 라이트가 먹는지 안 먹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지금 보시면 라이트가 먹기는 하는데 잘 확인이 안 돼요. 이게 라이트를 켜고 끄고 하면은 뭔가 조금 보이는 게 우리가 보는 그 느낌이 조금 달라요. 이게 왜냐면은 이 표시에 가서서 포스트 프로세스에 눈수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 눈수능을 꺼주시면 더 확실하게 보실 수 있는데, 이 라이트가 보이시죠? 지금 너무 낮은 것 같으니까 불을 조금 더 밝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라이트를 껐을 때랑 켰을 때, 그쵸? 벽에까지 다 라이트가 적용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방금 눈수능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켜볼게요. 눈수능을 켜고 이렇게 빛에 가까이 가면은 요거랑 점점 이게 밝아져요. 이게 지금 보이시죠? 점점 밝아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눈수능이라는 게 우리가 왜 어두운 방에 있다가 밝은 곳에 나가면은 눈이 엄청 부시잖아요. 잠깐 동안, 그 몇 초 동안. 그런 거를 이제 표현을 해준 거거든요. 그걸 포스트 프로세스로 이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다 켜져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거 테스트할 땐 정말 많이 거슬리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고 이펙트를 만드시다 보면은 뭔가 이제 내가 칼질을 만드는데 한번 번쩍해야 돼요. 그럼 만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번쩍하는데 반짝이 아니고 번쩍, 눈부셔, 이게 보일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눈수능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때는 이걸 꺼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작업할 때 눈에 많이 거슬려요. 뭐 결과적으로 이제 게임에 넣었을 때는 이쁘게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작업할 때는 생각보다 눈에 많이 거슬리는 기능입니다. 그럴 때 이 표시에서 포스트 프로세스에서 눈수능을 없애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는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로케이션인데, 로케이션이 위치죠. 이니셜 로케이션은 그냥 단일 값으로 해볼게요. 바로 그냥 요 자체의 위치를 이동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은 너무 심했네. 한 50 줘볼까요? 이렇게 X, Y, 뭐 Z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위치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유니폼 기본적으로 하시면 X 값에 100을 주고 Y 값에 100을 주면 바로 이렇게 범위가 지정되게끔 되죠. 그러면 나는 이 가운데에서 얘를 100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맥스에 50 주고 최저값에 마이너스 50 주면 가운데에서 이렇게 네모나게 50, 50, 그러니까 총 100이겠죠? 이렇게 박스로 영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Z값도 100으로 주면 이렇게 박스로 영역을 지정해 줄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유니티에 쓰던 쉐입에서 박스를 지정을 해가지고 사용하던 그 방식이에요. 이렇게 로케이션을 쓰시면 됩니다. 물론 리콰이어먼트에 가시면 여기서도 이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로케이션에서 단일 값으로 사용해가지고 했던
그 위치 값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을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0을 주면 전체가 다 이동하게끔 돼요. 그러면 이 로케이션에서 나는 범위를 지정해주고 이 위치에서 요 required에서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저는 이 seed라고 되어 있는 걸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요. 이거 랜덤 값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용해 본 적이 없네요. 그 다음에 본 소켓 로케이션은 본이나 소켓에다가 지정을 해가지고 이 파티클을 생성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것도 제가 사용해 보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 로케이션에서 요 2m 이니셜 로케이션을 제일 마지막에 할게요. 제일 복잡하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실린더, 말 그대로 실린더예요. 이렇게 3D 뷰를 켜주시면 우리가 유니티 쉐입에서 사용하던 그 실린더를 여기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레디어스 반경 이렇게 설정해 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높이 하이트 지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해서 포지션, 그러니까 어디 부분을 사용할 건지 안 사용할 것인지 그거를 해주실 수 있고요. 요 면만 나오게도 할 수 있습니다. Surface Only 라고 해주시면 이렇게 면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요 벨로시티를 체크를 해주시면 요 방향, 노멀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스케일도 조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당연히 여기서 위치도 이렇게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실린더 로케이션을 변경하면 얘 에미터의 피벗은 요 가운데 있지만 요 실린더만 옆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피벗이 변경된다는 거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실린더를 봤으니 당연히 스피어도 있겠죠. 그쵸? 스피어도 이렇게 3D 뷰를 보시면 이렇게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이렇게 레디얼 해주시고요. 서페이스 온리도 되고요. 벨로시티 해주시면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시면 벨로시티 스케일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방사형으로 돼요. 방금 이렇게 올라갔던 거는 이니셜 벨로시티가 있어서 그래요. 위쪽으로 지금 더 강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가속도나 이런 거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특이하게 트라이앵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삼각형인데 이것도 그냥 해보시면은 알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도 잘 써보지를 않았어요. 네. 그리고 뭐 라인을 이제 해보고 싶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그건 당연히 간단하게 그냥 이니셜 로케이션에서 한쪽만 이렇게 주면 이 라인으로 생성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에미터 이니셜 로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요것은 뭐냐면 우선 보기 편하게 버스트로 하나만 이렇게 출력하게끔 해볼게요. 요 에미터에서 방출된 이 파티클을 따라가면서 그 위치에다가 파티클을 생성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에요. 우선 이거를 만드는데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만들면 여기에 에미터 네임을 쓰는 게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에미터 네임은 이제 쓰는 건데 얘를 얘엔터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 더 만들 거예요. 하나 더 만들어서 똑같이 메테리얼을 줘볼게요. 그 다음에 얘는 벨로시티를 없애고 얘도 색상을 알아보기 편하게 바꿔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 파티클을 얘가 이렇게 날아가는 요 위치에 맞춰서 같이 톡톡톡 이렇게 놓고 가게끔 생성을 하고 싶어 라고 할 때 바로 이 부분에 에미터 이니셜 로케이션을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얘 이름을 바꿔줄게요. 왜냐면 여기 이제 써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생성이 되죠. 가면서 그쵸? 얘가 날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생성을 하게끔 됩니다. 여기에서는 스폰에다가 이제 개수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보시면 그쵸? 잘 생성이 되죠. 네, 여기 보시면 랜덤이랑 시퀀션이 있는데 이제 이 시퀀션을 언제 쓰냐면은 얘를 길게 트레일처럼 따라가게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얘를 우리가
길게 트레일 방식으로 쓰려면은 우선 이니셜 벨로시티는 꺼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벨로시티로 바꿔놔야겠죠. 그 다음 라이프 타임을 조금 줄여볼게요. 그 다음 사이즈를 여기에 5 해주고 100 해주고 2 해주고 80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지금 나오지가 않죠. 요 벨로시티를 켜주셔야 돼요. 이니셜 소스 인헤리트 소스 벨로시티 해석을 보시면 소스 속도를 상속 받아가지고 사용한다. 그러니까 얘에서 지금 날아가는 이 속도를 상속받아서 이니셜 벨로시티를 사용하지 않고 요 속도 그대로 갖고 와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켜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지금 너무 앞으로 가 있으니까 요 스케일을 좀 줄여줄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따라가게끔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대충 해서 별로 안 이쁘게 만들었는데 꽃잎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줄기가 이렇게 나온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하실 수 있겠죠. 뭐 트레일도 다른 트레일, 그러니까 정식으로 쓰는 트레일이 있어요. 만드는 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를 뭐 트레일로 만들어도 되지만 굳이 트레일처럼 이쁘지는 않으니까 트레일로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이런 기능을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라고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 기능이 유니티에 없어요. 그래서 파티클이 지나가면서 떨구고 싶을 때가 간혹 생기거든요. 파티클 하나 갖다가 막 여러 개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막 퍼뜨리는데 거기에서 뭔가 톡톡톡톡 이렇게 놔두면서 가고 싶은데 이 기능이 없어요. 유니티에서는. 이거는 지금 얼리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거가 써야 할 때가 분명히 오실 거예요. 저는 요번에 한번 그랬었는데 결국엔 없어가지고 저는 그때 지금 유니티로 개발을 하고 있어서 없어가지고 못 만들었어요. 그때 뭘 만들었더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거를 못 만들었었어요. 이거를 이제 잘 알아두셨다가 한번 써먹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근데 포폴 만들면서 잘 쓰지는 않더라고요. 네. 바로 에미터 이니셜 로케이션은 이러한 기능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부터 또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